사람도요, 반찬이 다양해야 좋아요. 식물도 양분이 다양해야 좋아요. 반찬도 소화 흡수가 잘 돼야 좋아요. 식물도 물에 잘 녹아야 돼요. 안 녹으면 없어요. 안 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녹으면. 왜 녹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식물이 양분을 흡수할 때는 내가 먹고 싶은 걸 골라서 먹는다. 아무거나 먹는다. 어느 걸까요? 골라서 먹어요? 그 어두운 데서 그걸 골라서 먹어요? 막 먹어요? 몰라요. 왜?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무가 잘 클 때는 크게 하는 걸 잘 먹겠구나. 익게 할 때는 익게 하는 걸 잘 먹겠구나. 아, 나무가 봄에 먹는 것과 여름에 먹는 것과 가을에 먹는 게 다르겠구나. 그러나 물에 녹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루에 300평에 1일 1톤의 물이 날아가요. 그러면 땅속에 있는 물이 1톤이 날아가요. 그러면 물에 녹아있는 양분이 같이 흡수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보면 돌가루는 제일 싸요. 물에 녹는 건 제일 비싸요. 비료가 물에 녹을수록 비싸요. 이거는 오른쪽에 있는 영어로 되어 있는 대학원한테 강의하는 걸 바꾼 거예요, 내가. 원래는 이게 원본이에요, 이게 원본.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설명을 할까 하다가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뿌리털을 통해서 수분과 양분이 흡수되면 물과 물을 통해서 입까지 가고 기공을 통해서 증산한다. 그게 300평당 하루에 1톤 정도가 날아간다. 물에 녹으면 먹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료의 역사를 볼게요. 옛날에는 몽땅 유기농이에요. 요소비료가 개발되면서 일반농과 유기농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화학비료, 일반농을 볼게요. 1종, 2종, 3종, 4종, 물에 잘 녹을수록 비싸요. 이종복합비료는 20kg 포대에 2만 원이에요. 4종복합비료는 10kg에 10만 원이에요. 물에 잘 녹을수록 효과가 큰 거예요. 그러면 비료의 역사를 볼게요. 퇴비로 농사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퇴비에는 질소가 적어요. 그러니까 식량 생산을 못하는 거예요. 식물이 잘 안 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잘생겼어요? 저 사람 회장님보다 잘생겼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회장님보다는 잘생겼죠? 예? 아닌 것 같네요. 부잣집 아들이에요. 아주 부잣집 아들이에요. 이름이 골치 아파요. 프리드리 빌헬름 하이니 알렉산더 폰 흉볼트가 이름이랍니다. 이 사람이 유기농을 처음 한 사람이에요. 왜? 어마어마하게 한 부잣집이니까 취미가 과학적인 내용을 역사로 남기는 게 취미였답니다. 그래서 수십 명의 박사, 수백 명의 선원을 데리고 평생 동안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기록해 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연과학 하는 사람은 자연과학에 가장 업적이 많은 세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저 사람이요. 이 사람이 돌아다니다가 칠레에 가서 희한한 걸 막 찾아낸 거예요. 뭐냐? 바닷물이 밑에서 위로 올라와요. 그랬더니 생선이 따라 올라와요. 이 생선을 새들이 먹어요. 새들이 이 앞에 있는 섬에다가 똥을 싸요. 둥지도 틀어요. 새도 죽어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질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이 이름이 구아노입니다. 퇴비보다 약 30배 이상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퇴비만 갖고 농사를 짓던 나라들이 이 구안호를 갖다가 농사 짓는데 쓸까요? 안 쓸까요? 그래서 독일이, 아까 얘기했던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이 이거 가져가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걸.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전쟁이 남미 태평양 전쟁이에요. 저걸 어떤 사람은 전 세계들이 모여서 싸웠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럽에 있는 사람이나 이걸 가져갔던 나라는 유기농할 때 구안호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왜? 옛날에 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전쟁을. 대한민국 전쟁, 6.25 전쟁은 잽도 안 돼요. 4년 동안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외국 사람들이 유기농을 하게 되면 구안호는 기본이야. 저거 옛날에 전쟁이 일어난 거야, 저거. 우리 조상들이 나가서 죽었던 곳이야. 그러니 유기농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가 구안호. 그 다음에야 퇴비든 미생물이든 그건 그 다음 하는 거. 근데 우리나라는 이 전쟁에 못 갔잖아요. 못 가니까 구안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비라는 사람이 뭐 최소 양분율이 뭐냐면서 질소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했어요. 구안호가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이게요, 요산 형태로 존재해요. 그건 요소가 아니에요, 요소가. 요산 형태예요. 여러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일반 퇴비에 비해서 33배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기농의 구안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건 유기농이 아니에요, 이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요. 그렇겠죠. 그러다가 이 1910년도가 되니까 사람이 요소비를 만들어냈어요. 저건 역사가 막 복잡해요. 재미있는 건데 시간이 아까워서 지나갈게요. 그래서 이제는 기계회사가 비료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랬더니 영양분이 많을수록 좋고 물에 잘 녹을수록 좋은 거로구나. 그렇기 때문에 용성인비, 규산질비로 구용성이 있기 전에는 이게 유기농이로구나. 그래서는 돌멩이를 가루로 만들었어요. 효과가 없어요. 100년 전에 용성인비를 만들었어요. 폐화석도 만들어요. 규산지도 만들어요. 이것도 물에 안 녹으니까 효과가 없어요. 한 번 주면 1년, 2년씩 가요. 이걸 효과를 빠르게 만든 게 2종 복합비료예요. 3, 4개월 가요. 이것보다 효과를 더 좋게 만든 것이 4종 복합비료, 양액비료예요. 이건 며칠이면 가요. 효과가 제일 좋은 거. 이건 며칠이면 나타나는 거. 3, 4개월 동안 가는 거. 1년, 2년 가는 거. 맥반석은요. 자, 그 말하죠. 옛날에 한창 맥반석이 막 유기농 자재라고 막 광고하고 할 때 속상한 질문을 해요. 저 맥반석 2만 원짜리 10포대 사왔는데 효과 얼마나 가요? 야, 20만 원어치 샀는데 그분 비율을 맞춰서 좋다고 할까? 실제로 얘기할까 하다가 실제로 얘기해줘요. 맥반석이요? 한 100년 가면 효과가 조금 나타날 것 같은데요. 500년 가도 잘 안 나타날 것 같아요. 왜? 물에 안 녹으니까. 맥반석도 이런 맥반석인데요. 불에 구운 건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냥 돌멩이는 수억 년 전부터 있던 돌멩이하고 똑같아요. 안 녹으면 아무 효과 없는 거예요. 사모님이 병원에 갔는데 빈혈이라고 해요, 빈혈. 철을 많이 먹으래요, 철. 철분이 있는 비타민 먹으래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애기 아빠, 나 빈혈이어서 철분 먹어야 된대. 했더니 아저씨가 투벅투벅 나간 다음에 철물점에 가서 그거 뭐 5개만 주시오.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똑같아요. 물에 안 녹으면 효과 없는 거예요. 물에 녹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에 안 녹으면 아무 효과 없다. 자, 이제는 기본적인 거 설명을 했습니다. 양분에 대한 걸. 이제 유기농 복합비료 하는 것하고 한번 해볼게요. 질문이 있어요.
예. 한국에서 사이트에 보니까 녹슨 못을 모아서 물에다가 그렇게 물렸다가 그 철분을 쓰는데 그것도 효과가 있는데. 옛날 원시시대 사람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럴 바에는 그게 많이 들어있는 비료를 사다 써버리면 되겠죠. 유기농은 못하겠죠. 근데 못이 물에 녹이면 얼마나 녹겠어요? 녹슨 못을. 그럼 녹슨 못을 한번 해보세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철이 많이 필요한 걸까 안 필요한 걸까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토양에는 철이 많은 토양일까 적은 토양일까를 봐야 돼요. 우리나라 토양은 전 세계에서 철이 가장 많은 토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토양은 철은 별도로 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제일 많은 거예요, 그건요. 많아서 골치예요. 철하고 망간은 많아서 골친 거예요. 그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요. 유기농 복합비료로 갈까요? 이제 유기농하고 무농약을 비교해 보려니까 유기농이 많아요? 무농약이 많아요? 유기농이 많아요? 그러면 유기농부터 할게요. 자요. 자, 그러면 유기농 복합비료예요. 여러분 교재에 있는데 그거 찾으려면 뭐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래요. 유기농 복합비료예요. 퇴비하고 유기질비료하고 비옵토는 토양하고 뿌리 건강을 좋게 하는 건 이건 별도예요. 별도. 이것으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이거의 역할이 따로 있고 다른 비료로 줘야 돼요. 여러분 교재가 몇 페이지인지 한번 제가 찾아드릴게요. 예? 67페이지에 있답니다. 예. 여기 있어요. 자요. 왜 저게 있느냐? 요게요. 구안호라는 곳에는 질소하고 인산이 많아요. 유황가리고토에는 마그네슘하고 가리하고 황이 많아요. 칼슘은 달걀껍질에 많아요. 붕소는 붕사로 주면 돼요. 철하고 망간은 원래 토양에 많아요. 우리나라 토양에. 아연하고 구리는 퇴비에 많아요. 왜 많으냐? 우리나라 돼지 사료에는 아연하고 구리를 일부러 집어넣어요. 왜 집어넣느냐? 구리가 살균작용이 있어요. 원래가 구리가 살균작용이 있어요. 보르도에 있잖아요. 구리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료에는 구리하고 아연을 많이 집어넣어요. 많이 집어넣으니까 똥에도 많아요. 그래서 퇴비를 주는 곳에는 구리하고 아연은 안 줘도 돼요. 철하고 망간은 원래 많아요. 몰리브덴은 필요한 양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합비료를 만든다면 구안호, 유황가리고토, 칼슘, 붕소만 있으면 화학비료하고 똑같이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외국에서 쓰는 유기농 복합비료예요. 이거는 지나갈게요. 그렇다고 유기농 복합비료 쓰는데 이것도 게을리하면 안 돼요. 이것도 잘 줘야 돼요. 칼슘은 달걀 껍질이나 폐화석은 칼슘 연면 11호. 구안호는 인산하고 질소를 주는 용도로, 유황가리고토는 칼륨, 마그네슘, 황을 만드는 용도로, 붕사비료는 붕소 공급용으로. 그런데 기능을 따져보니까 내 포도를 좋게 할
것도 내가 거꾸로 뒤집어 버리니까 분필을 찾기가 힘드네요.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N은 크게, 인산은 에너지, 칼륨은 단단하게. 괜찮습니다. 칼슘은 병 저항성, 저장성. 마그네슘은 광합성을 잘하게 하고 당도를 좋게 하고, 황은 색깔을 좋게 하고, 붕소는 크기를 좋게 하고.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재에도 있을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MP는 구안으로, 칼륨, 마그네슘, 황은 유황가리고토로. 이거 다 유기농이에요. 이거 유기농 자재 이거요. 달걀 껍질로 칼슘으로, 붕소로 붕사로, 구안으로 2개. 그러니 저 원리만 잘 알아서 혼합을 하면, 그러면 내가 유기농으로 크게 하는 거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병은 상관없어요. 똑같은 말이네. 자, 이제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봄에 이파리가 나고 뿌리도 뻗게 하려면 구안호가 좋을까요? 유황가리고토가 좋을까요? 구안호가 좋겠네요. 그 다음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어요. 그 다음에는 구안호가 좋을까요? 유황가리고토가 좋을까요? 유황가리고토네. 열매가 쫌쫌하게 만들려면 붕소가 있어야 되네. 내가 아예 처음부터 이거 칼슘은 못 섞어요. 요것들을 다 섞어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화학비료가 그렇게 복합비료를 만들었잖아요. 우리도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각에 들어있는 양분이 다르니까. 이건 뺄게요. 이거 했으니까, 설명을 했었으니까 뺄게요. 예. 구안호는 어떤 걸 사도 돼요. 그런데 이걸 사야 돼요. 남미 거를 사야 돼요. 남미 거. 왜 남미에 있는 새똥이 영양가가 많으냐? 거기는 비가 안 와요. 날씨가 더워요. 그러니까 내가 구안호가 있더라도 구안호에 있는 양분이 물에 씻겨 내려갈까요? 안 내려갈까요? 안 내려가네요. 안 내려가네요. 그런데 이 구안호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동남아도 있어요. 동남아는 비가 많이 와요? 안 와요? 그러면 새똥 안에 있는 양분들이 빗물에 씻겨 내려갈까요? 안 내려갈까요? 씻겨 내려가 버려요. 그거를 피구안호라고 그래요. 피구안호. N구안호는 남미 거. 피구안호는 동남아 거예요. 그러니까 피구안호는 쓰면 안 돼요. 별로 영양가가 없어요. 빗물에다 씻겨 내려가가지고. 특히 박쥐구안호 별로 영양가 없어요. 질이 너무 차이가 많아요. 예? 우리나라에 박쥐구안호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왜냐? 싸니까. 왜 그러냐면 N구안호는 질소하고 인산이 15대 13이에요. 근데 박쥐구안호는 9대 3이에요. 영양가가 따지면 2배 차이 나요. 2배.
그렇기 때문에 구안호라고 하면 남미 구안호만 치지 원래 동남아 구안호하고 호주 구안호는 구안호로 안 쳐요, 저거는요. 빗물에다 씻겨 내려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안호를 살 때도 저거를 잘 보고 사야 돼요. 이해 갑니까? 다행히 유황가리고토는 남해화학이 취급을 해요. 남해화학이. 남해화학이 야, 화학비료사인데 왜 이걸 취급하지? 자기네가 원료를 사올 때 원료 사오는 지역에 유황가리고토가 많답니다. 그건 이런 거예요. 랑베나이트, 설포마그라고 하는 돌멩이에요, 돌멩이. 돌멩이인데 완전 돌멩이는 아니고 좀 물른 돌멩이에요. 이게 막요, 쌓여 있어요, 쌓여 있어요. 황은 22%, 마그네슘은 18.5%, 가리는 22%, 대충 20%씩의 저게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남해화학은 저거 팔아서 돈도 안 남아요. 하나도 안 남아요. 그런데 자기네도 친환경 자재를 취급한다라는 인정을 받으려고 저거를 써요. 저기 유기농 자재라고 여기 찍혀 있어요. 요거 사다 쓰면 돼요, 이거. 남해화학에는 유황가리고토를 2개를 팔아요. 하나는 유기농 자재라고 쓰여 있는 것도 팔고 없는 것도 팔아요. 이해 갑니까? 예. 저거 갖다 쓰면 돼요. 사다 쓰면 돼요. 옛날엔 싼데 지금은 좀 비싼 것 같아요. 이거예요, 이거. 자요. 똑같은 건데 요렇게 유기농업 자재라고 써 있는 건 유기농에 써도 돼요. 요거는 아니에요. 저건 오른쪽에 있는 건 아니에요. 저건 유기농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제는 만들게요. 이제는 만들 거예요. 만들 거예요. 만들 때는 화학비료를 견본을 삼아서 만들 거예요. 어떻게 만드느냐, 화학비료는 이렇게 만들어요. 화학비료는 NPK를 10에서 20%로 만들어요. 마그네슘하고 황을 2 내지 3%로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요. 요거 대충 따지면 10대 1이라고 해도 될까요? 예? 될까요? 예, 그거예요. 그런데 함량도 보면 구안호는 17대 13, 유황가리고토는 약 20%, 뭐 비슷하다고 칠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상적으로 만들면 내가 요거를 900g을 넣어서 만들면 요건 100g만 넣어서 만들어서 합치면 1kg로 만들면 될 거예요. 이해 갑니까? 나는 이렇게 안 만들고 800g으로 넣고 200g으로 넣고 싶어. 이래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예요, 저거는요. 이해 갑니까? 이렇게 만드는 건 잘 크는 걸 초점. 요렇게 만드는 건 크는 것보다 당도나 색깔이나 단단한 거에 초점. 이해됩니까? 예? 그러면 됐네요, 이제는요. 됐네요. 그래서 내가 이걸 만들면 똑같이 만드는데 90대 10을 만들어도 되고 60대 40으로 만들어도 돼요. 이해됩니까? 나는 색깔을 좋게 하고 단단하고 당도 높게 만들 거야. 그러면 60대 40으로 만들면 돼요. 아니야, 나는 이파리도 잘 나고 잘 크게 만들 거야. 그러면 90대 10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건 여러분 밭에 따라서 하는 것이 내가 얘기를 못해요. 우리 밭이 예를 들어서
수세가 약하다. 그러면 90대 10이 좋을까요? 60대 40이 좋을까요? 90대 10이 좋은 거예요. 우리 밭은 막 수세가 좋은데 열매가 좀 달고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면 난 70대 30으로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지가 조절하는 방법이 최고예요. 그건 남이 얘기를 못해요. 이런 거나 똑같아요. 선생님, 나 저녁 때 밥 얼마나 먹을까요? 마음대로 먹어요. 예. 배에서 원하는 대로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제는 퇴비차고 연결이 되겠네요. 내가 퇴비차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요거를 만든 다음에 이걸 그냥 알맹이로 주면 저거를 내가 쓰겠다. 알맹이로 주면 알맹이로 준 게 전부 다 포도나무로 갈까요? 씻겨 내려가기도 하고 흘러가기도 하고 하늘로 날아가 버리기도 할까요? 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물에 녹여서 주는 게 가장 초점이에요. 자, 물에 녹여서 주면 여러분이 유기농가는 이거를 잘 이용해야 돼요. 멸치다시팩이에요. 그 비료가 물에 안 녹는 거라면 멸치다시팩이 있어도 헛거예요. 그러나 물에 녹는다면 비료를 멸치다시팩에다 놓고 통에다 넣어서 잘 흔든 다음에 물에 녹이고 위에 나오는 건더기는 밭에 뿌리고 녹은 거는 물로 주는 게 효과 있을까요? 요 1kg을 밭에 뿌리는 게 좋을까요? 오케이. 그러면 유기농자재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목적에 따라서 변경을 하고, 그래서 내가 90대 10을 하든 60대 40을 하는 건 여러분이 결정을 해서 여기다 녹여요. 그러면 여기에 이런 물이 들어왔어요. 제가 사진 하나만 찍을게요. 녹였어요. 오케이. 이 녹인 물에다가 퇴비차를 타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농사 지으면서 돈 잘 버는 사람 가르쳐 보내드릴게요. 이 친구예요. 감귤박람회 할 때도 금상 타고 얼마 전에 신지식인도 선정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이거 쓰는 사람은 다 가루로 써요. 가루로 쓰니까 너무 돈이 아까워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300평에 저거 한 포대 뿌려도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저거를 물에 녹인 다음에 그 물에다가 퇴비차를 타서 주면은 한 포대면 1년 써요, 1년. 그거 하는 거예요. 너 물에 타서 써라. 잘 알아요. 너 물에 타서 썼더니 쓴 다음에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자. 유황가리고토, 부직포, 요즘은 여름이라 25말통에 부직포망에 5kg씩 2개를 넣었어요. 10kg 넣었네요. 기포기로 공기를 넣어주면서 35도로 했는데 하루 지나니까 완전히 녹는 거예요. 이제는 저걸 녹는데 선생님은 옛날에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러면 물에 녹여서 주는 농도는 얼마면 될까? 요러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가장 적당해요. 500리터에 어떤 비료든 비료 1kg 내지 2kg를 유기농자재든 화학비료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 정도 집어넣으면 0.2 내지 0.4%가 돼요. 요거를 300평에 뿌리는 거예요. 내가 만약 1kg씩, 저 사람은 땅이 넓기 때문에 저렇게 넣은 거예요. 1kg씩 넣으면 20kg짜리면 20번 뿌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되세요? 예? 뭐요? 이거예요. 우리가 토양에다가 밭에다가 줄 때, 나무에다 줄 때 500리터에 1kg 내지 2kg를 주면 0.2 내지 0.4%예요. 이걸 주면은 이 나무가 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즉 피해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근데 요거를 줬더니 나무가 잘 커요. 너무 잘 커요. 그러면 농도를 낮게 줘요. 줬는데 아무런 기미도 안 보여. 그럼 농도를 높게 줘요. 그러면서 내가 맞추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내가 이거 줬더니 너무 수세가 큰 것 같아. 그럼 맹물만 주면 되는 거예요. 맹물만. 맹물에다 퇴비차 타서 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거예요. 이게 유기농 복합비료예요.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게 어디 있는데? 여러분, 누보라는 회사 아세요? 누보? 누보에는 저거를 65대 35론가 만들어서 파는 게 있어요. 구아노 플러스인가로 만들어서 팔아요, 자기네가. 구아노 플러스 거예요, 구아노 플러스. 저건 뭐냐? 아예 처음부터 저렇게 복합비료를 만들어 버렸어요. 혹시 만들어진 거를 쓰고 싶으세요? 찾아볼게요, 한번요, 내가. 그러면 제가 너무 자료가 많아서 못 찾아가지고 없네. 어디 있나? 조그만 부대에 담아서 팔아요. 예? 조그만 부대에 팔아서 팔아요. 근데 그게 내가 각자 사다가 만든 것보다는 비싸요, 그게. 예. 왜냐하면 남해화학의 유황가리 고토가 돈을 안 남겨요. 팔아봐야 돈 10원도 안 남는답니다. 뭐 장사꾼이 안 남는다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요. 유기농 요거 같은데 이거네요, 이거. 요거네요. 자요. 요게 이거 얘네가 잘못 쓴 거예요. 유황가리고토예요. 유황가리고토. 65대 35로 정해가지고 지네가 팔아먹는 거예요, 저거요. 요게요. 이름이 N구아노 플러스네요. N구아노 플러스. 저건 좀 많이 비싸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석구하는 것도 공력을 들여가지고 하고 저건 조절을 못해요. 이거 무슨 말이냐? 구아노 650g에 유황가리고토 350g 담은 거예요. 넣은 거예요. 아까 여기다 적어 놓은 것처럼. 이해됩니까? 예. 됐네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내가 해도 됩니다. 관주하고 연매시비하고 했을 때 가능하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더 효과 빨리 날 수 있는지 연매시비를 하는지 관주를 하는 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요. 연면 시비가 좋을까? 관주가 좋을까? 어떤 질문이든 전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질문할 걸 미리 계산을 해서요. 연면 시비, 효과 빠르다. 그 대신에 짧다. 약해, 자주 나타난다. 사용 농도 정확하게 해야 된다. 농도가 높으면 약해가 나타난다. 사용 시점, 기상이 구름 꼈느냐 햇빛 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토양12 느리다, 오래간다, 약해, 잘 없다, 사용량 토양마다 다른데 틀려도 괜찮다, 사용 시점 작물 생육 시기에 따라 밑거름, 웃거름으로 준다. 선생님은 숨 쉬는 거를 코로 숨을 쉬어요, 입으로 숨을 쉬어요? 예? 다 해요? 밥은 코로 먹어요, 입으로 먹어요? 입으로 먹어요? 아, 코로 안 먹는구나. 식물은 뿌리로 양분을 먹을까요? 잎으로 먹을까요? 뿌리예요, 뿌리. 지구상에 식물이 나타난 게 4억 년 됐어요. 4억 년 돼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뿌리로 먹어요. 잎으로 주는 맛본 거는 1920년에 만든 요소비료로 처음 맛을 봤어요. 역사가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면 시비할 때는 항상 농도를 낮게 준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1kg 줘서 줬다. 그러면 나는 700g이나 800g 줘야 돼요. 왜? 남이 1kg 줬는데 1.5kg 넣어서 녹여서 줘볼까? 잘못하면 약해나요. 또 한 가지는 1kg 준 거하고 1.5kg 준 거는 50%가 높아졌잖아요. 효과는 2, 3%도 효과가 더 안 높아져요. 왜냐하면 이거예요. 내가 물을 먹을 때 이렇게 해서 먹는 물량이나 양동이로 줬어요. 양동이로 들이마시는 물이나 먹는 양은 비슷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연면시비는 절대 너무 욕심내지 마라. 오히려 농도를 낮게 줘도 효과는 큰 차이 없다. 들어가는 건 똑같다. 뿌리로는 이런 게 있어요. 토양으로는 왜 그럴까? 토양으로는요, 이런 거예요. 내가 준 비료가 일부만 흡수를 하고 일부는 용탈되고 일부는 흡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토양으로 주는 건 조금 덜 주나 더 주나 큰 차이 없어요. 어떤 토양은 물이 잘 빠지는 토양은 빨리 새나가 버려요. 어떤 토양은 토양에 잘 흡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토양으로 주는 건 큰 문제가 없다. 연면시비는 직접 기공에다 달라붙어요. 이 공변세포가 되게 약해요. 이 공변세포가 툭 하면 약해를 일으켜요. 그래서 항상 연면시비는 농도를 낮게 하라. 그래서 연면시비하고 토양시비를 비교할 때 연면시비는 토양으로 주는 것보다 3분의 1 정도로 낮게끔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요. 요거하고 조금 좀 다른 건데 예. 요즘 그 유튜브 보면 분말 미생물 이렇게 나와가지고 분말 미생물이요. 예, 그 퇴비 만드는 데 쓴다 이래가지고서 유튜브에 자꾸 나오는데 분말 미생물이라는 게 과연 효과가 있는가요? 이건 좀 관계가 예. 아닙니다.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요구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미생물을 제일 좋은 기술은 냉동 기술이에요. 두 번째는 분말로 만드는 기술이에요. 병에다 물에 넣는 게 가장 하층 기술이에요. 병에다가 물이 있는 상태에서 미생물을 넣으면 이게 자꾸 자라요. 자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냉동이에요. 즉 정부에는 미생물 은행이라고 써요. 미생물 은행. 미생물 은행이 농촌진흥청에 있는데 거기는 미생물이 하나 발견이 되면 급속 냉동으로 마이너스 40도에다 딱 냉동시켜버려요. 그러면 생장이나 모든 게 멈춰요. 그 다음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있어요. 근데 미생물수예요.
분말에 있어봐도 미생물이 얼마 있는지를 따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싸면 사다 쓸만하지만 비싸면 안 돼요. 1g의 미생물이 1억 마리가 있어요. 이거는 토양 1g에 있는 양하고 같아요. 그러면 분말 1g에도 1억 마리가 있어요. 300평 10cm의 무게가 120톤이에요. 그래서 내가 300평에다가 토양 미생물하고 같은 수의 미생물을 준다면 120톤을 줘야 돼요. 와, 머리 돌아버리네 이거. 그렇기 때문에 분말로 하는 것은 장기 보관하는 방법은 맞아요. 근데 분말에 1g당 몇 마리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또 한 가지는 그 미생물이 쓸만한 미생물인지 센터 미생물인지를 봐야 돼요. 왜 그러냐? 팔고 있는 센터 미생물을 설명을 할게요. 이 센터 미생물들이 이거예요. 이런 미생물이 있어요. 그러면 파는 미생물들은 뭘까? 이 비료예요. 여기를 봤더니 요게 힘이 하니까 크겠어요. 바실러스 섭 센터에서 주는 걸로써 같은 거예요. 같은 걸 돈 주고 살 필요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센터 거는 금방 만드니까 싱싱하고 미생물 숫자가 많아요. 파는 거는 유통하면서 죽어요. 이건 땅살라예요, 땅살라. 땅살린가? 이것도 이름이 바실러스 서틸리스예요. 센터에서 공짜로 주는 거예요. 이래서 제가요, 이 동영상이 돌아다니면 안 돼요. 총각. 돌아다니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들으면 이 회사가 당장 소송 걸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끼리 보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옛날에 어마어마하게 유명했던 일본 만다 요소예요. 그 미생물 이름이 바실러스 서틸리스예요. 농업교육센터에서 공짜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미생물이 몇 개 안 돼요. 이것도 바실러스 서틸리스예요. 복합 미생물이라고 한 게. 센터에서 공짜로 주는 거예요. 이거는 유산균이에요. 락토바실러스예요. 센터에서 주는 것도 락토바실러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미생물을 너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효과가 있어서 상품으로 쓸만한 미생물이 5개밖에 안 돼요. 5개밖에 안 되는데 그걸 센터에서 공짜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걸로. 그게 EM이에요, EM. 희가 교수가 만든 EM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거 하고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미생물을 볼 때는 센터에서 주는 미생물하고 같으냐, 안 같으냐. 이것도 있어요. 흑토피아. 예? 요거 알맹이 하나로 막 준다는 거. 이름이 뭐예요? 바실러스 서틸리스. 센터에서 주는 거네요. 미생물 몇 개 없어요. 파는 미생물이. 예. 센터에서는 유산균하고 미생물을 EM하고 2가지를 따로따로 주더라고요. 근데 그걸 설명을 못 해줘가지고 인스타트 사이트에서 설명 못 해가지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모르겠다고요. 나 센터 직원 아니에요. 못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그분 이름은 잊어먹었는데
제가 40대에 농업과학기술위원회를 했어요. 위원을. 농업과학기술위원회를 했어요. 근데 그 국장님이 아주 추진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나중에 군수도 하셨어요.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미생물 농법을 확산시키고 싶은데 도저히 농업인이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모인 학자들이 그랬죠. 미생물을 사다가 물을 채우면 물만 늘어난다. 미생물이 안 늘어난다. 그거는 설탕을 컵에다 넣어서 타면 단맛이 나지만 드럼통에다 한 숟가락 넣으면 단맛이 안 나지 않느냐. 근데 이 국장님이 무슨 생각을 했냐. 훌륭하신 분이에요. 전국의 농업기술센터 몇 개예요? 150개입니다. 미생물 시설 만들려면 얼마 들어요? 10억 듭니다. 1,500억이네. 예산 집행해. 그래서 전국에 미생물 센터를 다 만들어버렸어요. 센터에다가. 그러면 거기에 미생물 전문하는 직원을 뽑아야 돼요? 안 뽑아야 돼요? 안 뽑았어요. 그러니까 센터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미생물 센터 예산이 내려와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 야 이거 돈 어떻게 나온 거야? 모르겠는데요. 그냥 지어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요. 예? 속상하죠.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이런 것도 하러 강의 다녀요. 예? 예? 어디 갔나? 정업센터에서요. 예? 예? 보세요. 자기네가 미생물 교육을 지네가 만드는 건데 못하겠다고 센터 미생물 이용하는 방법 강의해 달래요. 모르는 거예요, 거기는. 저도 미생물 전문이 아니에요, 제가. 근데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기술센터에 예산이 들어와서 했는데, 여긴 미생물만 강의할 거예요, 미생물만. 센터 미생물 어떻게 쓸 것이냐.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이게요. 센터 미생물이 되게 좋은 겁니다. 쓰면 용도가 되게 많아요. 또요. 제가 질문 더 받는다고 했는데 늦으면요. 비행기를 못 타요. 왜냐하면 요새 코로나 때문에 아주 비행기 표 구하기가 힘들어요. 미리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예? 포도 끝날 때쯤에 예. 캠벨 갖고 캠벨 알 다 넣고 미생물 EM 갖다가 넣거나 다 발효시킨 다음에 나중에 걸러서 나중에 희석해서 그냥 물 줄 때 주거든요. 예. 그러면 그것도 효과가 아주 좋은 거예요. 어느 농법에나 쓰는 건데 이것만 주의하라고 합니다. 사과도 그렇게 하고 모든 과일이 다 그렇게 해요. 상한 거는 잘라내서 만드세요. 왜냐하면 상한 것 중에는 병균이 있을 수 있고 재수 없으면 병균이 살 리는 없겠지만 살아있을 수도 있거든요. 머리 좋은 사람은 이렇게 하죠. 미생물의 효과는 두 가지예요. 1. 미생물 자체의 효과. 거기에 들어있는 양분. 거기에 있는 미생물이 뱉어낸 대서산물이에요. 그냥 줘도 좋지만 거기에다가 퇴비차 만든 거하고 비슷한 거기 때문에 내가 유기농하고 있으면 유기농으로 복합비료처럼 만들어서 거기에다 다 쓰면 더 좋은 거죠. 다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예. 그다음에 그게 한 1년 정도 지난 게 있는데 식초처럼 냄새가 좀 시큼하게 나요. 예. 그건 떠도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그것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일종의 구연산처럼 농도가 낮은 산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피해 없어요. 원액을 뿌려서 독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부터 퇴비차를 시작해가지고요. 예. 2019년도에
블루베리로 그 가락동 시장에서 중앙청과에서 최고 가격을 2번 받았어요. 제가. 퇴비차를 써서 가락동 시장에서 블루베리를 2번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돈 많이 버셨네요. 저도 사실 그런 걸 보내드려야 됐는데 아니야, 농담이에요. 이게 정말 참 좋은 거는 제가 뭐 정말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굉장히 좋은데 당도 올리는 것도 지금 우리 사실 샤인 머스켓에는 참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제가 제 나름대로 또 이래 좀 뭐 당도이 좋다 하는 걸 써가지고서 당도를 많이 올려봤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 최고 가격을 받기도 하고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뭐 현대백화점이니 롯데에서 막 연락이 와가지고서 그쪽으로도 많이 나갔습니다 제가. 그런데 지금 포도는 사실은 이렇게 퇴비차를 갖다가 계속 주면은 세력이 너무 세져가지고 안 그래도 샤인머스켓은 세력이 너무 세어서 탈인데 세력을 하는데 그러세요? 네, 이거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회장님이 얘기한 것이 맞아요. 세력이 너무 세지면 조절해야 돼요. 세력이 약한 나무에다가 세력을 좋게 만들고 열매를 크게 하는 데는 퇴비차가 상당히 좋은데 크는 게 너무 잘 커요. 묘목 키우는 사람한테 묘목을 키워보면 다 그래요. 그냥 1년 키우는데 남들이 2년 큰 것만큼 뿌리가 좋아지고 그 줄기가 굵어진답니다. 그래서 제가 인기 있는 곳이요, 조경하는 사람한테 인기가 많아요. 조그맣게 묘목을 키워서 팔거든요. 씨를 넣고 발화시킨 다음에 요만큼 하면 팔아요. 이게 막 다른 때는 2년 키워야 파는 걸 이제는 1년 키워서 팔아버린답니다. 그래서 새가 많이 세지는데 샤인머스켓이 수세가 쓴 작목이라면 그거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회장님이 좋은 말 해주셨네요. 제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제는 끝내야 돼요. 왜냐하면 요거 혹시 냄새 맡아보고 싶은 분이 있어요? 총무님한테 먼저 맡으라고 할까요? 먹지 말아요. 네, 흙냄새. 흙냄새 납니까? 네. 예. 그냥 흙냄새 그대로 나요. 우리 여러 번 오랫동안 쓰셨던 우리 회장님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난 막 농사 지으려고 만들진 않아요. 실험하느라고만 만들죠. 근데 오랫동안 놔둬도 비만 안 들어가면 흙냄새 그대로 난다. 그러면 내가 연면 시비할 때는 어떻게 줄까? 여기다가 비료를 탈 수도 있고 맹물일 수도 있어요. 유기농 복합비료 탈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조금 넣어봐요. 연면 시비는 이렇게 묽게 줘요. 연면 시비는요, 거의 150배 정도 희석하는 것 같아요. 토양으로 주는 거는 50배 정도 희석을 해요. 조금 많이 넣어요. 요건 토양으로 넣는 거, 요건 연면십인데 이것도 자기 농장에 작물이 자라는 걸 보고 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걸 어떻게 그분이 수세가 센지 약한지는 제가 몰라요. 이걸 보면서 너무 수세가 세지는 게 아닌지만 체크를 하고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아까 여기 전체 중에 흑토람 해석과 이용이라는 그 제목이 하나 있었거든요. 예, 그것도 좀 한번 다닐 수 있어요? 아, 그거 해줘요? 욕심이 되게 많네요. 전남농업기술원의 지도사 교육으로요. 흑토람 이해와 비료 사용 처방을 4시간 강의해 달랍니다. 아이고. 못해야. 저거는 알면은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토양 검사한 것만 보고 비료를 좀 많이 줘야 되겠다, 적게 줘야 되겠다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거요.
지도사들한테도 4시간 할 거예요, 4시간. 지도사들도 저거 잘 몰라요. 설명을 잘 못 해준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지금 단순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예. 저희들이 이게 붕사를 쓰는데요. 예? 붕사. 붕사, 예. 예, 그게 그 완전히 뿌리되려면 얼마나 기간 걸리는 거예요? 뿌리서. 아, 비료 중, 붕소는요, 이거예요. 유기농하기 때문에 거래해요. 무농약이라면 붕산 써도 돼요. 붕산은 자연에서 얻은 그대로예요. 이게 구용성이에요. 이거를 정제를 했어요. 정제. 이게 붕산이에요. 왜? 이거는 붕산은 나트륨하고 붕소가 있어요. 정제할 때 나트륨을 빼버려요. 그러면 붕소만 남아요. 이 붕소의 역할이 되게 많아요. 용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뭐 페인트 칠할 때부터 유리 만들 때 안 쓰는 데가 없어요. 거기는 다 붕산을 써요. 요거는 잘 녹아요. 그렇기 때문에 녹일 때에 걱정 안 해도 돼요. 요건 잘 안 녹아요. 그래서 작은 거에다가 녹일 만큼 100g이면 100g을 넣어서 커피포트 끓는 물로 녹인 다음 다 녹으면 찬물에 희석해도 괜찮아요. 근데 찬물에는 안 녹아요, 저게. 안 녹아요. 근데 그 붕사를 뿌릴 때 뭐 100평 그 100평에 뭐 300평에 1kg인가 이래 가지고 뿌리잖아요. 예. 그게 보통 보면 뭐 6개월간이 그러길래 좀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아, 그 기간이에요? 네, 네. 이런 정도로 보면 돼요. 보통 구용성이라고 써 있으면 효과가 3 내지 4개월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토양에 뿌리는 거는 3 내지 4개월 정도 가요. 그리고 뿌리는 양이 1kg, 너무 많이 줄 필요 없어요. 1kg 뿌리기가 되게 귀찮죠. 다른 거하고 섞어서 많이 주는데요. 1kg 주면 한 서너 달 간다. 작물이 오래될 경우에는 서너 달 후에는 다시 줘야 된다. 또요. 붕산으로 만든 건 효과가 짧아요. 붕사가 오래 가요. 아, 이제는 좀 끝나야 되겠다, 이제는. 제가 이래요. 제가 아까 강의할 때도 막 전화가 오고 문자가 왔거든요. 그건 뭐냐. 자기가 농사 지으면서 어려운 거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가능하면 사진 찍은 거를 보내주면 더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말로 한 거는 제가 설명이 좀 어려워요. 예를 들어 비료를 알고 싶으면 비료를 앞면 뒷면을 딱 찍은 다음에 이 비료의 장점 단점 설명해 주세요. 이런 모르지만 H301 비료 설명해 줘. 그건 몰라요. 우리나라에 유통하는 비료가 약 7, 8천 개 된답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이름으로는. 그리고 나무에 대한 증상도 사진을 가까이 대서 찍어서 보내주면 이거는 비료 때문입니다. 아니면 비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요거는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비료하고 관련이 있으면 어떤 비료 주세요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알았습니까? 네, 오늘 오는데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마음에 맞는 사람한테 강의하면 강의하는 건 안 힘들어요.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